다지하오, 안녕하세요. 2016년 마지막 시험이 다가왔는데 많이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5급 듣기 5문제만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말로 하면서 풀어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보시면 2016년 11월에 시험에 나온 단어, 그 다음에 2번 2016년 12월에 시험에 나올 단어, 그래서 이용해서 실전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집중할게요. 첫 번째, 2016년에 11월 시험에 나온 단어 옷 관련해서 볼게요. 자, 이게 뭘까요? 치파오. 치파오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전통 의상이죠. 그러면 치파오는 어떤 걸로 만들까요? 스이처우, 실크죠. 실크는 이상하게도 듣기에서 그 다음에 장문에서 매번 나온 단어입니다. 스이처우. 그러면 이것의 질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질리앙. 다시 한번 질리앙, 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이 좋아, 안 좋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동사는 뭐냐면 티아오예요. 여러분 티아오는 뭐냐면 고르다가 되겠고요. 여러분 혹시 선택하다 아시나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이 슈엔 이렇게 해서 두 개도 같이 나와요. 티아오 슈엔 골라서 선택하다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띵은 뭐냐면 예약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에 나올 단어는 무엇일까요? 12월에 나올 단어 기대하면서, 자, 이거는 세상에 관한 건데 세상이 밝다라고 했을 때는 리앙, 그 다음에 세상이 어둡다는 안 보면 여러분 해가 두 개나 있는데 왜 어두워요? 아, 사람이 여기 해를 밟고 서 있구나. 그래서 어둡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색상이 밝다는 리앙, 그 다음에 색상이 어둡다는 안. 깊은 심자 있네요. 션은 뭐냐면 색상에서 쓰일 때는 색상이 짙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지에는 뭐냐면 수심이 얕다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색상에서는 색상이 옅다라고 쓰입니다. 다시 한번 션은 뭐라고요? 색상이 짙다. 그 다음에 지에는 색상이 옅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와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와요. 시엔 한 번 더. 시엔 색상이 너무 화려하다라고 해서 타이 시엔예라 너무 화려해라고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가겠습니다. 관시는 뭐냐면 스타일 되겠어요. 스타일. 그러면 스타일이 유행합니다 라고 했을 때 시마오, 유행하다. 한 번 더 시마오. 동의어는 뭐냐면 시상. HSK는 언어 시험이기 때문에 동의어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듣기에서 시마오, 답이 시상. 반대로 듣기에서 시상, 그러면 답은 시마오.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옷 관련 행사, 다저, 할인하다죠. 그 다음에优惠, 혜택이 있는 행사. 그러면活动 합쳐서 예를 들면 打折活动 아니면 优惠活动에서 할인 행사나 혜택이 있는 행사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같이 공부했으니까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보기 좋으라고 병어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이걸 보시면서 같이 발음하면서 같이 갈게요. A는 뭐냐면 颜色太亮 颜色太亮 B 设计宽松 设计宽松 C 价钱合理 한 번 더, 价钱合理 마지막 D 款式时尚 한 번 더, 款式时尚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번 这件丝绸衬衫在打折，别犹豫了，喜欢的话就买吧。款式倒是很时髦，但是颜色太暗了。有别的颜色吗？问，女的觉得那件衬衫怎么样？ 자, 들었나요, 여러분? 뭐가 들렸을까요? 款式时髦. 이거 들었나요? 그래서 款式时髦. 디자인이 매우 유행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어 시험이기 때문에 동의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款式时髦, 동의어는 뭐냐면 时尚. 답은 D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듣기 대본 볼게요. 남자가 这件丝绸衬衫在打折. 이 실크 셔츠가 지금 할인 중이래요. 그래서 말하기를 别犹豫了, 당부하죠. 주저하지 마. 그래서 喜欢的话就买吧. 마음에 들면 좋아한다면 사. 여자가 말하기를 款式倒是很时髦. 디자인은 괜찮은데 매우 유행하는데 但是颜色太暗了. 색깔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너무 어둡다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有别的颜色吗? 다른 색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렸던 걸로 비교했을 때 时髦. 그러면 동의어는 时尚이니까 답은 D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두 번째, 일상생활 관련 한번 가볼게요. 이거 뭘까요? 더울 서자죠,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 놈자자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머리 위에 해가 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울까요? 저 더울 서자 슈. 그래서 슈지아 쓰게 되면 여름방학. 만약에 여러분 여기 동사 앞에 팡을 쓰게 된다면 팡지아. 한 번 더 팡지아 방학을 하다. 그러면 팡의 슈지아는 무엇입니까? 여름방학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우리 여름 캠프 많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연관어가 쓰기도 많이 나오고 듣기도 나와요. 그래서 샤링잉 다시 한번 샤링잉에서 여름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름 캠프가 어떻게 될까요?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하죠? 참지야 참가하죠. 그래서 연관 동사. 다시 한번 언제 슈지야 여름방학에 어디 간다? 샤링잉 여름 캠프 갑니다. 그러면 여름 캠프가 조직이 됐다. 조직.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참지야 참가한다.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많이 봤죠? 시향치는 5급 단어인데요.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시험 출제자가 머리를 많이 썼어요. 이 단어를 융합시켜서 장기를 주제로 한 여름 캠프가 열렸어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5급 단어 이거저거 다 쓰려고 노력했죠. 그러면 12월 단어 같이 볼게요. 자, 시간이 많이 나오죠. 언제? 월초에 하냐? 아니면 중순에 하냐? 아니면 월말까지 한다? 이렇게 시간기적인 개념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月初 처음 초자 월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순, 중순. 마지막 月底 월말. 다시 한번 월초를 뭐란다? 月初. 그 다음에 중순은 중순, 월말을 月底 시간적인 개념. 그렇다면 캠프를 왜 갈까요? 첫 번째 부두리. 한 번 더 부두리. 독립적이지 않아서. 그렇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즈시. 자, 이기적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기적이어서 나만 생각하니까 남들과 같이 융합해서 그런 것들 배우기 위해서 협동정신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 읽어볼게요. 구우. 한 번 더 구우. 우리 이런 말죠. 싱쿠러. 무엇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게 쓰다라고 할 때 흔구우를 씁니다. 앞에 동사 치가 있으니까 쓴 것을 먹을 줄 안다. 치구오는 뭐냐면 의역하면 고생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참 재밌는 뜻이죠. 그러면 쓴 걸 먹을 줄 안다. 뭐라고요? 고생할 줄 안다. 그래서 매치구 고생할 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쓴 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고생할 줄 모른다. 매치구. 마지막 가겠습니다. 이해하다 알다는 똥. 그 다음에 일은 시. 시는 어떤 생각 같은 일보다는 모든 일을 말하죠. 그러면 어떤 모든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철든 거잖아요. 그래서 철들었다는 동시. 그러면 철들지 않았다는 부동시. 그래서 캠프에 해당하는 가는 이유에 대한 형용사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독립적이지 못하다. 부두리. 그 다음에 이기적이다. 지시. 고생할 줄 모른다. 고생할 줄 모른다. 매치구. 그 다음에 부동시는 뭘까요? 철이 없다. 괜찮죠? 자, 실전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쭉 한번 볼게요. 발음 읽어보겠습니다. A, 부거울 둘이. 한 번 더, 부거울 둘이. 그 다음에 B, 很顽皮, 很顽皮. C, 特别自私, 特别自私. 마지막 D, 不懂事, 不懂事. 자, 들어보고 있습니다. 现在已经放暑假了，怎么不见你家小雪出来玩呢？他上周去参加夏令营了，这个月底才能回来。天气这么热，孩子能受得了吗？我家小雪平时不够独立，没吃过苦，所以才让她去参加了夏令营。问：女的觉得小雪怎么样？ 들렸나요, 여러분? 여름 캠프를 주제로 나왔는데 단어가 하나 딱 들렸어요. 역시 듣기 있는 내용의 이해보다는 보기에 단어의 소리를 말할 수 있으면 들리잖아요. 단어의 소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 대본 보고 답을 표시할게요. 답이 A네요. 그죠? 부고 누리, 그죠? 넘길게요. 일단은 남자가 말하죠. 现在已经放暑假了. 지금 벌써 여름방학 했어요. 그래서 怎么不见? 왜 안 보여? 你家小雪 너네 집에 小雪가 出来玩了. 나와서 노는 게 왜 안 보여?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자가 她上周 상조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번 주는 周, 저번 주는 위에 있으니까 上, 다음 주 밑에 있으니까 下.
그러면 지난주에 上周去参加夏令营了. 그래서 여름 캠프 참가하러 갔어요. 여기 나오네요. 시간적 개념 그죠? 그러면 이번 달 말에 这个月底 이번 달 말이 되어야지만 才能回来. 이번 달이 돼야지만이 올 수 있다. 말이 돼야지. 남자가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天气这么热. 아이가 견딜 수 있나요? 孩子能受得了吗? 아이가 견딜 수 있나요? 물어보고 있죠. 여자가 我家小学平时 여기 나오네요. 그죠? 부걸들이 평소에 독립적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没吃过苦 고생해 본 적이 없대요. 所以才让他 그녀로 하여금 去参加了夏令营 해서 여름 캠프 참가했다 라고 해서 답은 A가 되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날씨 관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4급까지는요. 下雨 뭘까요? 비가 내리다. 아니면 下雪 기본적인 게 나왔는데 5급에서부터는 이런 것보다는 아니면 천둥 번개 치다 아니면 소나기 내리다 이렇게 특수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12월에 뭐가 나왔었냐면 따레이라고 해서 천둥 치다가 나왔어요. 자 따는 치는 거죠. 쳐서 비가 밭에 내린다 라고 해서 무엇입니까? 따레이 천둥 치다. 그래서 요 레이라고 표현도 가능합니다. 반짝반짝은 샤이 그 다음에 전기는 띠 그러면 번쩍하는 게 闪电 무엇입니까? 번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네 글자로 따레이 闪电 아무도 시작 따레이 闪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12월에 나올 단어 날씨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맑다 여기 있네요. 발음도 맑아요. 같이 가볼게요. 晴天 맑다를 뭐라 한다? 晴天 그 다음에 흐리다는 발음도 흐려요. 그래서 阴天 한 번 더 阴天 여러분 알고 계시죠? 下雨는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다. 그러면 비가 소나기로 내리는 것을 뭐라 한다? 下阵雨 다시 한번 下阵雨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따의 동그라미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바람이 많이 불다, 비가 많이 내리다, 아니면 눈이 많이 내리다 라고 표현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크게 내리다 라고 해서 따라고 표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불다, 큰 바람이 읽어볼게요. 刮大风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태풍은요. 이성이에요. 타이풍. 그러면 태풍이 불다를 뭐라 한다? 刮台风 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건 뭘까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안개예요. 그래서 안개가 많다도 여전히 뭐라 한다? 시작. 雾很大 이어서 보다 안개가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雾很大 이건 뭘까요, 여러분? 彩虹 무지개죠. 그러면 무지개가 나오다라고 해서 추라는 동사랑 같이 쓸게요. 읽어볼게요. 出彩虹 한 번 더 시작. 出彩虹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피할 피자예요. 그 다음에 15는 아까 暑假 무엇입니까? 여름방학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더위를 피하다 해서 우리 이런 말이죠. 피서지. 그래서 더위를 피해가는 것이 피서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위를 피하다 避暑라고 하겠죠. 한 번 더 가볼게요. 맑은 날 晴天 흐린 날 阴天 소나기 下阵雨 바람이 많이 부는 거 刮大风 태풍이 부는 것은 刮台风 그 다음에 안개가 많다는 雾很大 그 다음에 出彩虹 무지개가 뜨는 거죠. 마지막 더위를 피해볼게요. 避暑 한 번 더 시작. 避暑 좋아요. 실전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A 읽어볼까요? 발음 같이 하시면서 잊지 않으셨죠? 집중해서 A 刮大风 B 下阵雨 C 打雷闪电 D 下雪 한번 들어보고 할게요. 3번입니다. 今天又是闪电又是打雷的，咱们明天再去吧。没问题，活动下周一才结束，不着急。问：今天天气怎么样？ 자, 뭐가 들으셨나요? 그죠? 답은 C가 되겠죠. 打雷闪电 남자가 먼저 봐줘. 今天又是闪电 그 다음에 又是打雷的 오늘은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친대요. 그래서 말하기를 咱们明天再去吧 내일 다시 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闪电打雷 나오면 바로 답은 C로 찍어주시고 밑에 보기를 보시면 되겠죠. 단어를 발음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다. 늘 잊지 마시고. 계속합니다. 문제 없어. 没问题. 그 다음에 活动下周一
여러분, 쪼는 뭐냐면 요일을 말하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말해서 행사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서야 끝난다. 그래서活动이 下周一才结束. 그때가 되어서야 끝난대요. 그래서 不着急. 자, 무엇입니까? 조급하지 마, 서두르지 마 라고 끝내고 있어요. 들렸던 것은 날씨 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도 한번 가볼까요? 학교 생활 관련. 매번 나오죠, 여러분. HSK 준비한 사람들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招聘이 뭘까요? 모집하다. 한 번 더 시작. 招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뭘까요? 老师죠. 老师는 이제 안 나와요.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활용해서 뭐가 나오냐면 教师, 교사. 그러면 교사가 어떤 학력인지. 학력이란 건 일단은 学历. 그래서 만약에 학력이 높다라고 했을 때 学历高. 아니면 학력이 낮다라고 했을 때 学历低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11호에서는 博士学历라고 해서 박사 학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우수한 인재라고 하죠. 우수한 인재. 그래서 优秀人才. 한 번 더 시작. 优秀人才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표현 볼까요? 学术能力. 한 번 더 시작. 学术能力. 학술 능력이죠. 그러니까 학술 능력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 구체적으로 역할을 잘 못하는데요. 공부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学术能力. 공부하는 기술의 능력. 그 다음에 强. 그렇죠. 능력이 강하다고 표현하니까 学术能力强. 즉 뭐냐면 똑똑하고 우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2월에 나올 단어 볼게요. 그죠? 학기가 나와야 돼요. 학교 생활 관련이니까 学期. 자, 일단은 치가 나오면 무조건 기간을 말한다 잊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老师는 너무 여러분 5급치고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게 教师, 교사. 세 번째 教授, 교수. 그 다음에 지도, 인도하다라 해서 导师, 지도 교수, 지도 선생님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똑똑하다 뭐가 있어요?聰明. 이것도 너무 쉬워요. 그러면 5급 버전을 올려서 很有学问, 매우 학식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很有学问. 한 번 더. 很有学问. 좋아요. 그 다음에 경험이 풍부하다의 经验. 정말 풍부한 것은요. 丰富. 경험이 经验丰富.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전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1번부터 볼까요? A번부터. 아주 우수하다. 시작. 非常优秀. 두 번째 B. 教授经验丰富. C. 管理严格. D. 得过国家奖学金. 들어보고 한번 말해볼게요. 네 번째. 这学期新招聘的3位老师真是又年轻又漂亮呀。是啊，他们不仅年轻漂亮，而且在国家期刊上发表过很多论文，学术能力很强。问：关于新招聘的教师可以知道什么？ 자, 마지막에 学术能力强이라고 나왔죠. 그 뭘까요, 여러분? 똑똑하고 우수하다는 뜻이니까 연관어는 무엇입니까? A가 되겠죠. 자, 보기가 너무 좋아서요. 같이 한번 일단 볼게요. A는 우리 알고 있지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非常优秀, 아주 우수하다. 그 다음에 B는 教授经验丰富, 교수의 경험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C, 管理严格, 관리가 엄격하다. 그 다음에 D는 꾸어가 있으니까 얘가 동사겠네요. 너는 뭐냐면 어딜 득자해야 할 더구어, 얻었다. 무엇의 지향水진.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요. 지향은 뭐냐면 상여하다 상자예요. 그래서 대상, 우수상, 상금, 할 때 상상상이기 때문에 좋은 뜻이겠죠. 그 다음에 지향水진. 그러면 상해, 공부를 잘해서 받는 지향水진 무엇입니까? 이게 장학금이 되겠죠. 지향水진. 그러면 더구어, 国家奖学金.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있다, 얻어본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듣게 되면 같이 볼까요? 남자가 这学期新招聘的3位老师. 여기까지. 자, 이번 학기에 새로 모집된 3명의 교사는 아주 이쁜가 봐요. 真实又年轻又漂亮啊. 정말 젊고 예뻐. 여자가 동의하네요. 是啊. 그래서 말하기를 A뿐만 아니라 게다가 B까지 하다. 같이 한번 不仅年轻漂亮. 그래, 젊고 예쁠 뿐만 아니라 而且 게다가
어디에다가 在国家期刊上 국가 간행물에 发表过很多论文. 发表过很多论文. 많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 와, 좋네요. 그래서 学术能力很强. 자, 학술 능력이 매우 강해. 그러면 얼굴도 이쁘고 그 다음에 젊고 그 다음에 똑똑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답은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예요. 여러분 벌써 끝이네. 마지막 더 열심히 한번 읽어볼게요. 건강 관련입니다. 자, 만약에 身体状况이 뭐냐면 신체 컨디션, 몸 컨디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슈가 뭐예요? 기술할 때 슈죠. 그러면 손깃을 뭐라 한다? 手术, 즉 수술이 되겠죠. 그러면 수술을 하다 동사는 做手术. 한 번 더, 做手术. 회복하다는 발음이 恢复. 그러면 정도 보니까 여러분 말투가요. 恢复的不错. 회복되기 괜찮아. 그러니까 회복이 잘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다시 한번 恢复的不错. 恢复的不错.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 무엇을 注意饮食. 다시 한번 시작. 注意饮食. 음식을 조심해라. 요새는 또 저염식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담백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清淡. 한 번 더 시작. 清淡. 그래서 2016년 12월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 그러면 12월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房间할 때 房. 그러면 病房은 무엇입니까? 환자들이 있는 방이니까 입원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죠? 病人은 무엇입니까? 환자. 그러면 성공이 수술했다. 그 다음에 실패했다라고 우리랑 비슷하게 말하네요. 그래서 成功, 성공했다. 그 다음에 失败, 무엇입니까? 실패했다. 위엔이 뭐냐면 이유엔더 위엔. 그러면 병원에서 머무는 것을 住院, 입원하다. 한 번 더 시작, 住院. 그러면 병원에서 태어나는 것을 出院. 한 번 더 시작, 出院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5번.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발음하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A 갑니다. 手术很失败. 手术很失败. B. 去看望家人了. 去看望家人了. C. 已经出院了. 已经出院了. D. 刚住院. 刚住院.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집중. 你知道住在这个病房里的那位大爷去哪儿了吗？他的手术做得很成功，恢复的也很快。昨天下午已经出院了。问：关于那个病人可以知道什么？ 들으셨나요? 마지막에 已经出院了. 맞죠? 답은 무엇입니까? 그쵸? C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듣기 때문에 정리해 볼게요. 남자가 물어봅니다. 你知道, 너 알고 있니? 住在这个病房里的那位大爷. 여기 입원실에 있던 그 할아버지 去哪了吗? 자, 무엇입니까? 어디 갔는지 알고 있니? 그래서 말하기를 他的手术 끊어볼게요. 자, 그의 수술은 做得很成功. 매우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다행이다. 그죠? 그 다음에 恢复的也很快. 회복도 매우 빨라졌대요. 그래서 昨天下午已经出院了. 어제 오후에 이미 퇴원하셨어. 자, 그대로 들렸습니다. 보기를 읽을 줄 아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C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셨나요, 여러분? 자, 이번 해도 마무리가 되고 12월달 시험이에요, 여러분. 자, 열심히 준비해 주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HSK 전문 강사 김재영이었습니다. 大家辛苦了。